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질문을 받는데, 비전공자 분들이, 공기업 전산직이 이제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비전공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일일이 드렸긴 드렸는데, 좀 오늘 시간에는 좀 세부적으로 좀 다루고, 이게 공기업 전산직이, 입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업무 수행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좀 오랜만에 올리는데, 또 저번 주에 그런 해킹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의 본선으로, 예, 부산에 갔다 왔는데, 결과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본선 나간 것만이라도 대단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하고 또, 이제 남은 대회들이 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비전공자에 대해서 좀 부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키보드 소리가 좀 많이 나신다는 분들이 좀 너무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키보드를 자체를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또 제가 또 기계식 키보드를 써야지 또 이제 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도,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좀 살짝 소리를 줄여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공자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이 아니다. 전산학이 아니다. 저 요새 전산학 안 쓰죠? 근데 본떡은 이제 전산학이라고 하니까. 전산학이 아닌 전공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통신 계열, 정보통신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아니신 분들은, 또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 계열이 있고, 두 번째는 문과 계열, 좀 경제, 경영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과 대학 전공 계열,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가능한지, 예, 여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보통신 계열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뭐 여러 가지 계열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산업공학도 포함되죠. 예, 산업공학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도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예, 저도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입사를 저도 이제 이거를 할 줄 몰랐어요. 이 정보통신 뭐 통신이나 뭐 이런 보안 쪽을 전혀 할 줄은 몰라서서 인베디드 엔지니어 개발자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인베디드를 좀 공부를 하다가, 또 개발 쪽으로 또 넘어가고, 하여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케이스가 저한테 좀 많아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예,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산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통신이든 전자든 산업공학이든, 그런 전산학의 일부를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쪽은 제가 추후에 또 영상에 다룰 거지만 프로젝트 여부도 말씀하실 거예요. 프로젝트. 근데 정보통신 계열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보통 전산학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 로봇을 제어를 한다고 하죠. 예, 로봇을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전자공학에서만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산에서 네, 충분히 예, 프로젝트를 했다고 예,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과대학 전공 계열에 대해서는 토목, 뭐 건축하고 뭐 전기공학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전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식.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계열이든 문과 계열이든
기타 공과 전공 계열이든 전산학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개발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전산직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산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것도 이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후자가 가장 중요한데 인생 목표를 커리어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토목을 했었지만 그 토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캐드라고 하잖아요. 예, 캐드를 많이 했어요. 예, 캐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캐드 프로그램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캐드 프로그램을 좀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산 쪽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전산직으로서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같아요. 예, 전상에 지식이 없는 경우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쪽 그 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커리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전산에 지식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남들 하니까 하는 경우에는 좀 미래 커리어 방향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토목해서 뭐 토목 기사까지 땄는데 토목은 인원은 엄청 안 뽑고 전산이나 통신이나 뭐 전기나 이런 데는 좀 인원을 많이 뽑는다. 그래서 나는 입사하고 싶은데 차라리 거기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정기직을 추천합니다. 예, 정기직. 예, 이왕에 할 거면 정기직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았습니다. 예, 정기직을. 왜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산직이나 통신직은 그렇게 인원을 많이 뽑질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특수 직무거든요. 저희 전산 쪽은. 그래서 이제 좀 인원을 많이 뽑는 정기직은 엄청 많이 뽑을 거예요. 예. 정기직은 뭐 발전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의 전기를 다루는 데는 무조건 다 뽑으니까 오히려 정기직을 준비하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정기직이라고 하면 뭐 전기기사, 그다음 전기공사기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쌍기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전기직을 좀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취업에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진짜 전산직에 하고 싶다 하면 미래 커리어 방향을 좀 고려를 해서 내가 진짜 전산직으로 20년, 30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고, 그런데도 내가 전산직이라든지 정기직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네,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컨퍼런스 보면 코엑스에 들어가서 코엑스나 뭐 킨텍스 있죠. 예, 킨텍스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컨퍼런스가 엄청 많습니다. 예, 요거는 보통 무료고요. 그래서 가서 어떤 산업군이 있는지 한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미래 커리어를 이제 방향을 고려해서 나의 인생을 20, 30년을 위해서 하루 투자하는 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엑스라든지 킨텍스 이런 데서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전산직에 적합한지 그거를 한번 좀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도 있어요. 온오프 믹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런 거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뭐 유료 같은 거는 뭐 스터디비만 낼 거예요. 뭐 10,000원, 20,000원. 하여튼 그거를 통해서 온오프 믹스에서 전산직이란 정기직이란지 이런 그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미래 커리어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과 계열에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산직은 다 가능합니다. 예. 뭐 계열을 떠나서 다 가능한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러니까 진짜 취업을 원하는 그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부르는 취업 컨설턴트면 여러분들 다 그냥 전산직 하세요. 왜냐면 전산직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 오히려 뭐 사람들을 좀 현혹시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산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뿐이 인생에서 뭐 2, 30년 살잖아요. 이제 사는 게 아니고 2, 30년 정도 근무를 할 거예요. 예. 보통 30년 정도. 그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뭐 2차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삶이라고 하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해서 전산직으로서의 진짜 인생 커리어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입사하고 끝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전산직을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문과 계열이든 뭐 기타 공과 전공 계열이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쪽에 현혹돼 가지고 전산직을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후회돼요. 왜?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공부를 했어요. 어거지로 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죠. 왜냐면 그 공부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부량만 맞춰주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나의 재능이나 나의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20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건축이나 전기공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나는 뭔가 하고 싶다 하면 거기 방향에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문과 계열의 이제 특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제 경영 이런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정보 처리 기사를 소지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정보 처리 기사 그리고 커말 1급 예, 이렇게 해서 커말을 땄기 때문에 나는 전산직에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커멀 1급이나 정보 처리 기사나 전산직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극히 일부분이고 그 극히 일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흥미가 있으면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산직하고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서 실제 내가 진짜 업무를 해볼 수 있겠냐라고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그런 필기나 그런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이건 전산직 그냥 프로그래밍 개발 안 해도 뭐 기술적 능력해서 나중에 뭐 정년퇴임 해서도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이렇게 좀 북돋워 주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비전공자라고 하셨을 때 되도록이면 전공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전공자라고 하지 마시고 비전공자인데 그냥 경제 전공이다. 경영 전공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시를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비전공자니까 프로젝트를 전혀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계열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보통신 계열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프로젝트 다 하세요. 네, 하시니까. 그리고 요건 비전공자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문과 비정보통신 계열 네, 이렇게 해서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 계열 프로젝트는 무조건 뭐 어떤 거라든 어떤 거든 했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전산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전산이
뭐 자바스크립트, 뭐 PHP, 뭐 이런 웹서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웹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하드웨어 컨트롤도 다 전산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계열이라고 해서 절대 나는 진짜 프로젝트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었던 그런 엑셀로 좀 자기만의 커리어를 경험했던 거를 쭉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찾아서 전산직에 녹이시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계열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비전공자 요거입니다. 문과 비정보통신 계열 프로젝트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자소서에 쓸 내용도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학교 4학년이다. 대학교 4학년이고 전혀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하고 이런 케이스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고 비전공자이고 전산직 경험이 전혀 없고 프로젝트도 안 했다 하면 이분은 아무리 전공을 공부를 하셔도 입사를 하시면 적응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 전산이라는 게 뭐 이론적도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습이라든지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고 나는 비전공자이고 전산 경험이 없고 프로젝트 없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산직을 쓰는 것을 좀 비추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뭐 어학연수도 가면 대학교 한 7,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7, 8년 동안 나는 전산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그냥 이제 남들 이제 공공기관 공사 준비하니까 나도 공사 안전하게 해가지고 그냥 꿀빨아야겠다 해서 대학교 8년 동안 진짜 전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전산직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엄청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추입니다. 왜냐면 진짜 내가 인생 커리어에 대해서 2, 30년 정도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경험을 하는데 그 대학교 경험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 경험에서 이런 전산직 경험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그 7, 8년 동안 자기만의 이제 그런 일상화된 그런 자기만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그 습관이나 그런 이제 그 본성 자체가 좀 전산직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도외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서울대학교 농업 쪽이었어요. 농대였어요. 서울대 농대였어요. 서울대 농대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 개발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대에서 비록 뭐 그런 이제 뭐 생물학 이런 거는 배웠지만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냥 프로그래밍 공부를.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과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공도 공부하시고 전산에서 경험도 충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비전공자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비전공자이시고 그런 긴 기간 동안 전산 경험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직군을 좀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게 습관하고 그런 이제 습관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아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프로그래밍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대학교 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산 쪽에서도 이제 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공학을 했지만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했고 지금 보안 쪽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무슨 직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모르신다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직자를 무조건 만나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현직자를 만나려면 실제 뭐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명함을 뿌리세요. 명함을.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 제 학교 명함을 팠어요. 예.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주고 파고 그때부터 막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가면서 그냥 명함을 뿌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전자공학을 전공하지만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뿌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맥을 쌓고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얻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나올 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나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난 진짜 전산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대학교 4학년자에다가 비전공자 전산 경험 없고 프로젝트 없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진짜 그래도 남은 다 해보니까 별로다. 난 진짜 전산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산직을 하시는데 프로젝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내용을 빼시고 바로 스터디에 참석하세요. 스터디. 보통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전공자를 위한 그런 강의 중에서 생활 코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생활 코딩 오래됐었는데 하여튼 뭐 생활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매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예, 프로젝트를.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예, 2, 3년 정도 걸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고,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좀 이제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제가 또 유튜브 강의를 하니까 또 12월 말에 또 이제 출강 위례가 있었어요. 예, 출강 위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전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 사항이 나오면 제가 그것도 좀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취업 멘토로도 활동을 했었을 때도 공통된 질문이 그냥 다 공통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강의를 나가서 그런 질문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기업 마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 컨설팅이나 이제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메일이 좀 제 구독자 수가 지금 370명 정도 되는데 작은 편인데 메일은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일은 주시는데 너무 단발성이라는 메일, 그냥 간단하게 뭐 댓글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진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좀 세세하게 좀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은 밤이죠.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